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부 이경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산이 14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는데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두산 베어스가 1차전 역전패를 당한 이후 한국 시리즈 2, 3, 4, 5차전을 내리 승리하며 14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 두산은 지난달 3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5차전 홈경기에서 삼성을 13대 2로 완파하고 4승 1패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요. 그 두산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것은 오비 시절을 포함해 통산 4번째입니다. 그 두산은 올해 시즌 3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 그 넥센 히어로즈와 준 플레이오프, 또 NC 다이노스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한국 시리즈까지 총 14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두산은 92년에 롯데 자이언츠, 또 2001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준 플레이오프에서 시작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일궈낸 팀으로 기록됐는데요. 그 시즌 3위 팀인 두산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2011년부터 정규리그 5연패를 이룬 삼성은 한국 시리즈에서 통합 우승 5연패를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YTN 보도에 따르면 시상식에서 삼성 감독과 또 코칭 스태프를 비롯해 선수들이 일렬로 도열해 그 두산의 우승을 축하해 주었는데요. 그 준우승팀의 도열 예우는 매우 드문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스포츠에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YTN의 한국 시리즈 보도는 신속하고 또 분석을 겸비해 시청자에게 전달되었고요. 특히 두산 우승의 두 주역인 김태형 감독과 정수빈 선수를 스튜디오에 초대해 대담을 한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도 YTN의 신속하고 분석이 있는 보도가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네, 이경재 기자, 그렇다면 두산의 승리 배경은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두산이 타선과 마운드 그리고 분위기 싸움에서 삼성을 압도한 시리즈였다고 평가합니다. 두산은 역전패를 당한 1차전을 빼고 모두 실점을 3점 이하로 막았는데요. 삼성이 정규 시즌 팀 타율이 3할이 넘는 팀인데 마운드가 그만큼 잘 던졌다는 얘기겠죠.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2차전 승리 투수 니퍼트는 올해 각종 부상 때문에 정규 시즌에서 6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포스트 시즌 들어서 완벽한 팀의 에이스로 돌아왔습니다. 또 올해 84억 원의 몸값을 받고 이적한 장원주 선수는 3차전에서 127개의 공을 던져서 시즌 개인의 최다 투구를 했습니다. 본인도 올 시즌 최고의 투구였다고 자평을 했고요. 그리고 두산이 4차전은 이현호가 선발로 나와서 초반에 무너졌기 때문에 쉽게 내줄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여기서 노경은이라는 수호신이 등장했습니다. 2회에 나와서 5와 3분의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는데요. 이게 역시 올해 개인의 최다 이닝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노경은의 어떤 깜짝 활약이 시리즈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올해 18승을 거둔 유희관 선수는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또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계속 부진했었는데요. 마지막 가을 야구였던 5차전에서 명예회복에 성공하고 경기 끝나고 상의를 벗는 그런 파격적인 세레머니까지 펼쳤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마무리 2연승이죠. 올 시즌 가을 야구에선 최고의 불펜 투수로 활약했습니다. 보통 큰 경기에서는 미치는 선수가 좀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두산은 여러 명의 선수가 야구에 그리고 경기에 또 한국 시리즈에 미쳐 있었습니다. 타선에서는 두산 타자들이 이미 이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좋은 투수들의 공을 많이 보고 이겨낸 것이 한국 시리즈에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삼성 투수들이 넥센의 베네켄이나 NC의 해커, 또 스튜어트보다 구위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두산 타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타격하기가 수월했습니다. 특히 포수 양의지가 발등에 부상을 입고도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계속 출전을 강행했고요. 정수빈 선수도 1차전에서 공에 맞아서 6바늘이나 꿰맸는데요. 한 경기 쉬고 지명타자로 나와서 5차전에서 홈런도 치고 또 전체적으로 5할이 넘는 타율로 한국 시리즈 MVP까지 차지했습니다. 2년 전에 두산이 똑같이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는데 그때는 정말 선수들이 경기를 치를수록 지쳐가는 모습이 크게 눈에 띄었는데요. 이번에 이 두산의 단장도 하는 말이 선수들이 지치지 않더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좀 굉장히 놀라워 있습니다. 정수빈과 양의지의 이 부상 투혼이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효과 만점의 영양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운드와 타선 또 분위기 싸움에서 두산이 완승을 거둔 한국 시리즈였다고 정리할 수 있고요.
삼성은 통산 5연패에 실패했지만 시상식에서만큼은 아름다운 패제의 모습을 보여줘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공식 시상식 때 이 준우승팀의 경우에 이미 경기장을 이제 빠져나갔던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 우승팀이 환호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식 시상식에서 유준일 감독과 삼성 선수들은 경기장에 줄을 서서 두산의 우승을 끝까지 축하해줬습니다. 또 유준일 감독은 후배인 김태형 감독에게 악수를 권하면서 직접 축하 인사도 건넸고요. 2011년에 아시아 시리즈에서 삼성이 우승했을 때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같은 모습으로 축하해줬던 것에 감동을 받아서 유준일 감독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두산 선수단도 이 모습에 또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2위 팀도 시상식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상식에 이런 훈훈한 모습을 보고 이 제도를 좀 부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화요일에 YTN 스튜디오에 김태형 감독과 그 MVP 정수민 선수가 직접 출연까지 했는데요. 다른 일정이 많다 보니 생방송 시작하기 1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얘기를 잘 해줬고요. 또 정수민 선수는 그렇게 달변가가 아니고 경기 끝나고 인터뷰할 때도 많이 긴장하는 편인데 프런트에서 그래서 이 스튜디오 오기 직전에 생방송 출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6반을 꿰맨 손가락을 직접 보니까 실밥이 아직 남아있었는데 정수민 선수가 홈런을 많이 친 선수가 아니잖아요. 정규 시즌에도 홈런 2개밖에 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손으로 가장 큰 잠실에서 홈런을 쳤는지 본인도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두산 관련 얘기를 들어봤는데 삼성은 5연패 실패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 5연패를 꿈꿨던 삼성은 오랜만에 좌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이번 패배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 한국 시리즈를 10여일 앞두고 삼성 투수 3명이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고 여론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결국 삼성은 엔트리에서 의혹을 받는 투수 3명을 제외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선발 또 중간 개투 마무리에서 빠져서는 안 될 선수였다는 점입니다. 그 3명이었지만 삼성 투수 전력의 3분의 1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삼성이 불리할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주전 투수를 제외하고 한국 시리즈에 나선 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기초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내년에 삼성은 34년 동안의 대구 고성동 시민야구장을 끝내고 또 수성구 연호동에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시대를 여는 첫 해이기도 한데요. 그 삼성으로서도 5연패 실패와 또 도박 파문의 후유증, 또 소속 제일기획 등으로 바뀌는 것 등의 그 어수선함을 넘어 팀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삼성의 도박 의혹 대처에 대한 평가와 또 한국 시리즈에 대한 뒷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 일부 선수들의 그 도박 의혹 파문이 한국 시리즈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두산에서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이런 보도가 나와서 삼성의 핵심 투수들이 빠진 것이 어쩌면 가장 큰 호재였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두산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타격을 한 이유도 결국은 뒤에 안지만과 임창용이라는 가장 강한 불펜이 없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삼성은 1선발로 생각했던 윤성환이 빠지면서 일단 선발 싸움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핵심 불펜이 없으니까 선발 자원인 차우찬을 마무리로 돌렸고 안 그래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이 3선발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습니다. 가장 볼이 좋았던 차우찬을 마무리로 돌렸는데 1차전 빼고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또 겪었죠. 이 세 선수를 빼고 한국 시리즈에 나선 것은 결과를 떠나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선수들이 해당 보도가 난 다음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만약에 경기에 뛰었더라도 제대로 경기력을 발휘하지는 못했겠죠. 또 만약에 이 선수들이 활약을 해서 삼성이 우승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요. 아직 위법 여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원정 도박 의혹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해외 원정 도박을 한 선수들이 나와서 우승을 만들어낸 결과가 되잖아요. 삼성 구단뿐 아니라 삼성 그룹은 우승을 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흥미로웠던 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오너 일가들이 한국 시리즈를 보러 경기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차전 열렸던 대구에도 깜짝 등장을 했고요. 잠실 3차전에서는 홍라이 리임 관장과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까지 경기장을 직접 찾아서 관심을 보였는데 팀이 승리하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 선수들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혹으로 오래 남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잘못을 한 선수들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지르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구단이나 KBO 차원에서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야구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야구판 전체가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전체 선수들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교육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야구는 끝이 났지만 올해 스토브리그는 계속 뉴스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한국 시리즈 보도와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국방부와 함께하는 2015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에서 초등부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호두. 그래서 안전한 호두. 그렇기에 종자를 퍼뜨릴 수 있는 호두. 껍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없다면 나라는 안전하지 못하고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호두 껍질과 군대, 군대와 호두 껍질.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매진과 뉴스큐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라는 우주 공간에서의 모험을 다룬 만화 영화를 꽤 좋아했는데요. 다소 생소한 주제였음에도 당시로는 미지의 세계였던 우주 공간에 관한 이야기가 꽤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그리고 마션 등 다양한 우주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화의 출연은 과학의 발달로 우주 공간이 더 이상 미지의 세계가 아닌 탐구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우주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 이매진 또한 우주를 탐하다라는 주제로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매진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강연 프로그램의 형식을 갖는데요. 기존의 강연 프로그램은 강연자가 일방적으로 청중이나 시청자들을 향해 강연을 하는 형식이었다면 이매진은 10분 내외의 짧은 강연과 사회자와 강연자의 대화 등의 토크쇼 형식이 가미되었습니다. 이매진은 별, 우주와 관련한 이야기를 다루며 천문학을 다루는 전문가와 실제 우주 발사체의 기술을 다루는 전문가 2명이 출연했는데요. 큰 주제를 여러 카테고리로 나누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직접 청중들의 즉석 질문을 받아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 이야기를 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는 시공간을 달리하고 있는 시청자들이 방송 프로그램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어 매우 이상적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의 역기능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방송과 시청자의 소통의 부재가 이매진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아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도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자와 청중, 즉 시청자들을 연결해주는 사회자들의 역할이 돋보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꾸민 우주를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시청자들의 입장과 궁금증을 대변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이 경제적인 논리에서만 접근한 듯하여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방송 분량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우주라는 공간이 갖는 궁금증이나 의문, 그리고 환상과 같은 면에서 다소 어린 시청자들이 보는 경우 또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린 시청자들에게는 40분이 넘는 시간은 조금 길고 다소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어린 시청자들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학 분야 강연의 경우에는 30분 내외의 짧은 구성 또한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이매진은 사회자와 강연자, 그리고 방청객이 주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며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와 차별화되는 쌍방향,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한국형 태도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습니다. 과학과 관련한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다소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송 구성은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매진이 본래의 목표에 잘 부합하는 방송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주 관련 화면에는 두터운 우주복과 헬멧을 쓴 우주인이 등장하는데요. 마침 올해는 인간이 우주복을 입고 우주 공간을 유영한 지 5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뉴스 Q는 한 꼭지를 통해 우주 유영의 필수품인 우주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첫 화면부터 지구를 바라보며 우주 유영을 하는 우주인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와 함께 인류 최초로 유영에 성공한 우주인의 모습과 인터뷰, 우주복에 관한 설명 등을 곁들였습니다. 우주복에 7시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산소와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나 최근 추가되고 있는 기능에 관한 설명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설명에만 그쳤고 이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주인이 우주 공간을 탐사하는 애니메이션 장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우주복을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을 담은 장면을 보여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우주 관련 영화들의 흥행으로 우주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도 우주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YTN DMB가 시청자들에게 우주에 관한 참신하고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사 내용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준비한 자막이나 또 그래픽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4일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에 대한 기사를 전하면서 이 사건의 피고와 증인인 두 사람을 각각 패터슨과 에드워드로 표기했습니다. 아서 존 패터슨의 경우 성을, 에드워드 리의 경우 이름을 자막으로 각각 사용해 어색한 측면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성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북한이 평양의 미래과학자 거리 준공식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준공 개최라는 자막이 나갔는데 이는 어색한 표현으로 준공식 개최로 쓰는 것이 적절한 표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먹방 열풍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영상 구성에서는 화이팅이라는 외래어 자막이 쓰였는데 파이팅이 올바른 우리말 표기라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2일 박 대통령, 아베 총리 한일 정상회담 종료 관련 기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전했는데 박 대통령은 대승적이고라고 말했으나 자막에는 계승적이고로 잘못 표기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일 신혼이혼 줄고 황혼이혼 비중 늘어라는 관련 기사에서 황혼이혼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며 신혼이혼과 황혼이혼을 비교한 그래픽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래픽 안에 33,000과 27,000이라는 수치의 단위가 누락됐습니다.
아마 이혼의 건수로 추정되나 시청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위를 함께 표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트래픽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스의 생명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살이이거나 아예 다른 사람의 눈길을 받아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뉴스도 많다고 합니다. 뉴스를 만들 때는 생명이 오래 가거나 긴 파장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선수끼리 연결되는 뉴스와 수용자와 연결되는 뉴스가 다른 트랙으로 가기도 합니다. 길게 연결되는 뉴스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차이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가능합니다. 요즘 뉴스 보도 내용이나 형식을 비판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싱겁다, 소문이다, 소란스럽다. 이런 비평은 뉴스의 맛을 비난하는 소리입니다. 트래픽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그동안 뉴스 보도의 원칙이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반성의 소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른바 발표 저널리즘이니 처너리즘이니에 대한 비난과 자성의 소리입니다. 대안이나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그 효율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도 자료로 제공되는 뉴스, 통신사 뉴스를 통해서 수집한 2차 자료를 재구성한 뉴스가 대세였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의 다양성보다는 복제성이 강세였다고 합니다. 가공의 재가공으로 뉴스의 트래픽이 가고 있습니다. 마치 뉴스가 평평한 지구를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뉴스 생산이나 가공에 문제가 있었지만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관행이 또한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미디어의 위기가 뉴스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뉴스 자체의 문제로 보는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가야만 합니다. 미디어 산업의 주종은 뉴스입니다. 뉴스 구조나 트래픽에 대한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위기를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찾았다면 뉴스 자체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한 뉴스로 정품을 제공하는 뉴스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선 뉴스 소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보원 없이 취재나 기획은 어렵습니다. 정보원의 관계가 뉴스의 방향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뉴스의 노출을 갈망하는 요인도 많지만 뉴스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한 원인을 크게 봅니다. 정보원과 취재진의 접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뉴스 제작에 새로운 요소를 찾아야만 합니다. 시각적 언어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인포그래픽이 뉴스에서도 많이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의 트래픽을 향상시키는 첩경은 시청자 입장에서 보는 시선 바꾸기, 새로운 접점, 트윗 등 기자의 몫이 무거워지는 길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